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기획해서 신제품을 내놨는데 반짝 팔리고는 금세 잊혀지는 경험이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면서 매일 숫자와 씨름합니다. 클릭률, 전환율, 체류 시간, 모든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보고서를 하나 봤어요. 우리 제품의 품질 만족도는 높은데 재구매율 등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고객들은 우리 제품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다시 찾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1등 브랜드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왜 어떤 브랜드는 없어서 못 팔고 어떤 브랜드는 세일을 해도 안 팔리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책, 홍성태 교수님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를 펼쳐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품질만 좋으면 물건이 팔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튼튼하고 고장 안 나는 게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마트에 가보면 다들 품질은 기본입니다. 나쁜 제품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죠.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이 시대에 단순히 더 좋습니다라는 말은 더 이상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도 팀원들에게 항상 우리 제품의 기능을 강조하라고 닥달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패착이었습니다. 고객은 이제 기능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주는 느낌과 환상을 소비하고 싶어 하니까요. 이 책은 저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케팅은 제품을 파는 것이지만 브랜딩은 제품에 담긴 철학을 파는 것이라고요. 마케팅의 대가 테오도르 레빗 교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4분의 1인치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야 4분의 1인치 구멍을 원한다고요. 저도 이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고객은 드릴이라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 얻게 될 가치, 즉 벽에 예쁘게 걸린 액자나 선반을 상상하며 지갑을 엽니다. 결국 우리는 제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고객이 얻게 될 가치와 즐거움을 팔아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업의 개념, 즉 컨셉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팔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혹시 드릴의 회전수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쟁사보다 더 낮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경쟁사보다 용량을 10% 늘리자, 가격을 500원 깎자,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Better, 즉 더 좋은 것은 주관적이고 금방 따라잡히지만 different, 즉 다른 것은 고객의 뇌리에 깊이 박힌다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모범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대체 불가능한 괴짜가 되어야 합니다.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 맛이 더 좋아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집과 직장 사이에 제3의 공간이라는 차별화된 개념을 팔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그 다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 보통 로고를 예쁘게 만들거나 슬로건을 멋지게 뽑는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브랜딩을 응축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저것 다 좋다고 나열하는 건 오히려 독입니다. 마치 소개팅에 나가서 저는 착하고 돈도 잘 벌고 운동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요 라고 떠벌리는 것과 같죠. 매력 없잖아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딱 한 가지의 확실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볼보는 안전, BMW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처럼요. 저도 욕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품의 수많은 장점 중에서 고객의 심장을 찌를 단 하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걸 찾아내서 뾰족하게 다듬는 게 바로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머리로 이해시킨 정보는 금방 잊혀지지만 몸으로 느낀 경험은 오래갑니다. 이게 바로 체험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써보게 하는 시식 코너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장의 조명, 흘러나오는 음악, 직원들의 말투, 포장지를 뜯을 때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브랜드의 경험입니다. 저는 문득 우리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떠올려 봤습니다. 고객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결제하고 택배를 받을 때까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것을 넘어 설레고 기분 좋은 경험을 주고 있었을까요? 브랜딩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의 영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내부 브랜딩입니다. 저자는 외부 고객에게 멋져 보이려고 애쓰기 전에
직원들부터 그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원들이 우리 브랜드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부심이 없는데 어떻게 고객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조차도 우리 팀원들에게 매출 압박만 줬지 우리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팬을 만들지 못하면서 밖에서 팬을 찾으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더군요. 사람들은 팩트에는 반박하지만 스토리에는 몰입합니다. 에비앙 생수를 보세요. 알프스의 빙하수라는 과학적 사실보다 그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다는 귀족의 이야기가 에비앙을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브랜드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창업자의 실패담일 수도 있고 제품을 개발하다 겪은 엉뚱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고객은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브랜드를 친구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 기획서에 스펙 대신 스토리를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중년의 남성들을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이 단순히 이동수단을 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거친 야성미와 자유라는 꿈을 산 겁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바람을 가르는 무법자가 된 듯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거죠. 우리 브랜드는 고객에게 어떤 꿈을 팔고 있나요? 화장품은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을, 운동화는 스포츠 스타가 된 듯한 자신감을 팝니다. 고객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동경하는 이미지를 우리 브랜드에 투영시켜야 합니다. 마케팅은 현실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파는 예술이니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가짜 브랜딩은 금방 들통납니다.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친환경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이 역풍을 맞는 것처럼요. 브랜딩은 화장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떠드는 이야기와 실제 행동이 일치해야 비로소 브랜드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저도 반성했습니다. 과장된 카피로 고객을 현혹하려 했던 적은 없었나 하고요. 이제는 투박하더라도 솔직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려고 합니다. 신뢰는 쌓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1초면 충분하니까요. 브랜딩은 한 번 완성하고 끝나는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동사입니다.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들이 수십 년간 사랑받는 이유는 그들이 변하지 않는 철학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박난 마케팅 캠페인이 내일의 브랜드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브랜딩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요.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콩나물은 쑥쑥 자라있죠. 당장 성과가 안 보인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꾸준함이 모여 위대한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 책의 내용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라는 간판을 떼고 났을 때 루나라는 사람은 어떤 브랜드일까요? 저도 워커홀릭 팀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진짜 나를 잊고 살았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성실한 사람, 재치 있는 사람, 아니면 따뜻한 사람? 나라는 브랜드의 컨셉을 정하고 그에 맞는 언행과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고 인생 또한 나를 브랜딩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마케팅 회의 때마다 우리는 경쟁사 동향 보고서를 띄워놓고 분석합니다. 쟤네가 이거라니까 우리도 해야 해 라며 짜라가지 급급했죠. 하지만 진정한 1등은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객만 바라봅니다. 애플이 경쟁사 스마트폰의 기능을 따라해서 아이폰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객이 겪는 불편함과 욕망에만 집중했습니다.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면 전쟁이 되지만 고객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축제가 됩니다. 시선을 옆이 아닌 앞으로 돌리세요. 거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답해야 할 고객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라도 다이소 액자에 걸리는 것과 루브르 박물관에 걸리는 것은 가치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맥락, 즉 컨텍스트의 힘입니다. 우리 제품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에 따라 브랜드의 격이 달라집니다. 저렴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다면 제품 자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소비되는 상황과 장소를 바꿔보세요. 팝업 스토어를 열더라도 어디서 여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객은 제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둘러싼 분위기와 품격을 함께 구매하니까요. 우리는 뭔가 불안할수록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다. 기능도 추가하고 설명도 길게 쓰고 디자인도 화려하게 하죠. 하지만 고객은 바쁩니다. 복잡한 걸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단순합니다. 나이키의 Just Do It, 애플의 Think Different, 설명이 필요 없죠. 뺄셈이 덧셈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본질만 남겼을 때 브랜드는 비로소 날카로운 힘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번 달 보고서부터는 군더더기를 싹 빼려고 합니다. 핵심만 명확하게, 심플하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소통이자 브랜딩이니까요. 마케팅의 목표는 지갑을 여는 것이지만 브랜딩의 목표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러브마크라고 부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 그냥 좋아서 쓰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고객의 감성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브랜드가 사라졌을 때 고객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고객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책을 덮고 나서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목표 대신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리둥절해하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파는 것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상세 페이지의 문구부터 바꾸었습니다. 스펙 나열 대신 고객이 느낄 행복한 순간을 묘사했죠.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당장 매출이 2배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 리뷰가 달라졌습니다. 제품 잘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덕분에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라는 감사의 인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마케터가 된 기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제품을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개념을 팔 것인가를 먼저 정의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개념을 고객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경험을 설계하세요. 남들과 다르게, 하지만 진정성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요. 브랜딩은 거대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나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세상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 책의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입니다. 좋은 브랜드는 좋은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배려심이 깊으여 약속을 잘 지키고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말이죠. 우리 브랜드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숫자에 갇혀 본질을 잊고 지냈던 저에게 이 책은 마케팅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다시 생각하게 해준 고마운 나침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브랜딩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브랜드의 핵심 컨셉은 무엇인가요? 딱 한 단어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언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현장에서 실천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